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으신데 어떤 비전과 정책으로 후반기 경기도의회를 이끌 계획이신가요? 저는 이번에 의장에 출마하면서 5가지 시대적 가치를 네. 제시했습니다. 그 5가지 시대적 가치가 첫 번째가 이제 자치와 분권, 그다음에 연정,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 그다음에 문화 예술, 평화 이렇게 5가지를 두었습니다. 그 먼저 이제 자치와 분권은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서 지방정부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을 하면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앙집권하에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정부 시대로 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발표된 2016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국가행복지수를 발표된 나라들을 보면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그다음 노르웨이, 핀란드 순입니다. 이게 1위에서 5위 순인데 이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 인구가 1000만이 넘지 않고 평균 490만 이하의 인구입니다. 근데 우리 경기도만 해도 1300만이죠. 네. 그다음에 서울도 950만입니다. 예. 즉 그러면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국민은 한 5천만입니다. 이제는 중앙 집권식 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야 국민의 행복지수를 더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정부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이 강화돼야 되고요. 그 지방자치와 분권이 강화되려면 저는 이번에 공약을 3개 했습니다. 지방의원 보좌관제, 네. 그 다음에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그 다음에 후원의 제도. 이 3가지가 기필코 달성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사실 지방의원 보좌관제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경기도의 예산을 보면 33조 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간 조례를 발급수가 약 500에서 700건 정도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 분당 많은 양의 또 업무 처리를 하고 또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북부에서 남부로 내려오는 곳이 여기 수원에서 대전 이상을 내려가는 거리가 됩니다. 워낙 크니까요. 네네네. 예. 실질적으로 그런 통행을 하고 또 직접 민원을 직접 챙기고 또 조례나 도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에는 혼자의 힘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지방정부 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더 보강하고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말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전문 인력이 보좌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도민의 삶의 질을 저는 더 지금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의회의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후원의 제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방의원은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합니다. 실제 우리 지역의 주변을 들어보면 시민단체나 여러 단체들에서 보면 정말 유능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제야단체에서 시민단체로 많이 활동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선거 비용을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계속 봉사나 서비스 활동을 많이 하다 보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자신의 인생을 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산을 축적하거나 자기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도권, 정치권 안에 들어와서 보다 더 정비된 제도 안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 걸리게 되죠. 사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거 기간에는 후원 제도가 열려서 그런 돈이 없어도 생활정치, 민생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지방의회에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게끔 네. 하기 위해서 후원 제도를 좀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정, 아까 연정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문화예술을 더욱 보강을 해서 문화예술이 강한 경기도를 만들어서 정말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기도가 지금 사드 배치 등 지금 동북아 정세가 되게 네. 혼란스럽고 어지럽지 않습니까? 연일 우리도 사드를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정세에 우리 경기도가 평화의 상징도로 저는 남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시대적 가치를 실현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5가지 시대적 가치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방 정부가 그야말로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지방 분권의 가장 핵심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네. 위해서 시민들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온라인 민원까지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세세하게 신경 쓰시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예, 물론 뭐 SNS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맞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좀 세세하게 챙기시려고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도 그와 같은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저도 민원을 제기를 해봤고, 그 민원을 그냥 청와대도 제기를 해봤고, 예. 행안부에도 제기를 해봤습니다. 정치를 시작 전에. 그렇지만 그 민원을 제기를 하고 제 억울한 사연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냥 되돌아오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네. 청와대도 보내도, 경기도에도 보내도 다 안양시로 그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통지서가 안양시에 이첩을 했으니 거기 담당자하고 논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담당자하고 논의를 해봤지만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올렸던 겁니다. 그냥 담당자하고 그게 논의가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민원을 올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런 형식적 요식행위를 했던 거죠.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정치를 시작을 하는 계기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는 계기도 되는데 제가 의장이 됐을 때 저는 그렇게 민원 처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치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게시판을 하고 진정민원을 확인을 했는데 그런 또 일이 발생을 했던 거고.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같이 소통하고 실적으로 행정하고 그 현장에서 얘기하는 목소리가 괴리가 있습니다. 그 괴리가 다른 그 목소리를 낼 때 소통할 수 있게끔 중재자 역할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제 카톡에 보면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당시 그때 상황에 처했을 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저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백이 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카톡의 그 슬로건이고 제 명함, 아까 제가 드렸던 명함 예. 슬로건에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도 쓰고 있습니다. 저에게 민원은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게 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도민들이 억울하지 않게끔 세심하게 또 경기도가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는 어머니 품으로서 도민들을 감싸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아주고 그분들이 마음에 아픈 것을 보듬어주고 그런 의회를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민원을 올리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순간에 마지막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그 글 한 줄 어렵게 쓰신 그렇죠. 걸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외면당했을 때 느낀 좌절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힘들 수 있습니다. 예. 네. 바로 그런 마음이 지금 경기도 의회 의장이 되신 정결 의장님의 어떤 국민들을, 그렇죠. 도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 진정 민원을 게시판에서 확인하고 한 곳을 제가 방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듣는데 그분들은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합니다. 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날 막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울면서 자신들의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분들의 우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제가 그분들한테 그 얘기도 했어요. 100% 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억울해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기필코 확인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사회 리더로서 많은 서민들이나 그 국민들, 도민들, 지역 주민들이 우리에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대부분의 민원을 보면 자신들의 이익도 있겠지만 또 일부에서는 정말 억울해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외침이잖아요. 그렇죠. 예. 부당하다는 억울함에 대한 외침인데 그거를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 의회는 온라인 소통뿐만 아니라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 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의 순기능과 약기능 또 개선해야 할 점 어떤 점이라고 보시나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 사무소가 생겼다는 것은 저희 경기도가 보다 더 도민에게 네. 가까이 다가가겠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진정민원이나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이런 민원을 앞으로 지역 상담소로서 상담소에서 이걸 예.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할 거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경기도 도청에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경기도가 워낙 넓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 연천, 포천에서 우리 경기도 의회까지 오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에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전에 지역 상담소가 있기 전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민원을,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어디 만나서 그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커피숍에서 만난다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만난다거나 네. 이런 불필요한 경비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에도 위험했고요. 예. 앞으로 더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상담소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경기도 전까지 오지 않아도 그 민원을 자신들이 얘기를 할 수 있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구적인 역할이 됐다는 것에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이것이 지역 홍보가 약간 부족을 해서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민원 접수 처리 건수가 약간 적습니다. 하지만 네. 한 번에 확 너무 많아서 처리 못하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점점 하면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장을 열 수 있도록 홍보를 보다 더 강화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 정겨울 의장께서는 정치적 소신이 굉장히 이제 올곧은 나름대로의